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까운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 혹은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데 내용 자체는 별것 아니었는데도 그 사람의 말투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졌던 적, 반대로 같은 말을 했는데도 괜히 서운하고 마음이 꽁해져서 오랫동안 기분이 가라앉았던 적,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도 고생했네라는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해줍니다. 그럼 힘들었던 하루가 한순간에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똑같은 말이어도 툭 던지듯이 무심하게 말하면 괜히 기분이 상하고 내가 괜히 힘들게 산 건가 싶어 더 허무해집니다. 말은 같아도 말투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나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고 속으로 곱씹어 본 적 누구나 있지 않으신가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단어는 잊히지만 그때 느낀 감정, 말투에서 전해진 온도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직장 동료, 심지어는 가게 점원이나 택배 기사님 같은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건 거창한 행동이나 비싼 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평소에 무심코 내뱉는 말투 하나,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단어보다 감정을 오래 기억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더라? 는 금세 잊어도 그 말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혹은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는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도 사실 단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던 방식, 즉 말투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말투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말투 하나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말투가 인생 친구를 결정짓는다. 단어는 잊혀도 말투는 남는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이 평소 무심코 쓰던 말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그리고 작은 습관만 바꿔도 관계가 훨씬 따뜻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 좋은 영상을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첫인상은 언제나 강렬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겉모습, 표정, 옷차림 등을 보고 상대를 판단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외모나 태도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상대방 마음속에 오래 남는 건 바로 말투입니다. 어떤 어조로, 어떤 분위기로, 어떤 감정을 담아 말을 건네는지가 첫 만남의 이미지를 결정합니다.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이후 새로운 취미를 찾기 위해 문화센터에 등록한 순자 씨는 첫 수업날 조금 긴장한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A씨가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네요. 같이 잘 배워봐요라고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 속에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하자는 배려가 담겨 있었고 말투는 부드럽고 밝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하루 동안 낯선 환경에서 느꼈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고 이 모임에 오길 잘했구나 하는 안도감을 얻었습니다.
결국 A씨는 그 짧은 순간에 좋은 인상을 남기며 자연스럽게 친구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반면에 같은 자리에서 만난 B씨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 역시 안녕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어조는 퉁명스럽고 표정에는 무심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인사를 하는 듯한 말투였지요. 순자 씨는 그 순간부터 B씨와는 대화가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다가가면 거절당할 것 같다는 인상이 머릿속에 각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건 두 사람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했음에도 결과는 극명하게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단어가 아니라 말투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첫인상은 오래 간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처음 만난 순간 상대방의 목소리 톤과 말투는 단 몇 초 만에 상대방의 호감도와 신뢰도를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인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고 오랫동안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도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려도 그 사람이 웃으며 친근하게 말을 건넸는지 아니면 냉담하게 대했는지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지 않으셨나요? 이처럼 우리는 단어는 금세 잊어도 그 말이 전해지던 어조와 분위기는 마음에 각인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을까요?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투를 조금만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목소리를 한 톤 낮추고 속도를 조금 느리게 가져가며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인상은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에 짧은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어조를 더한다면 상대방 마음속에 남는 첫인상은 따뜻함과 신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라고 조금만 더 마음을 담아 표현해 보세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상대방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또한 상대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거나 날씨나 분위기에 대한 가벼운 언급을 덧붙이면 관계는 훨씬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말투는 상대방 마음에 새겨지는 첫인상의 틀이고 그 틀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멋진 명함이나 화려한 소개보다 첫마디의 말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방에게 오래 남는 선물이고 앞으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대체로 작은 순간에서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큰 사건이나 특별한 계기보다 오히려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를 남기고 오래도록 기억에 남곤 하지요. 그 중심에는 언제나 말투가 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온 친구와 아주 작은 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별것 아닌 문제였기에 금세 풀릴 줄 알았지만 그 순간 친구의 말투가 너무 날카롭고 거칠게 들렸습니다. 마치 내가 틀렸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느낌이었지요. 그때 받은 상처는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순자 씨는 친구가 내 마음을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서운함을 느꼈고 이후로 대화가 뜸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싸웠던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친구가 건넸던 싸늘한 말투만은 여전히 마음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합니다. 그때 무슨 이야기로
다퉜더라? 넌 기억은 흐릿해도 그때의 말투 때문에 마음이 다쳤다는 기억은 오래 갑니다. 즉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건 내용이 아니라 말투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이 대화에서 상대에게서 받아들이는 인상은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적 요소, 즉 말투, 표정, 몸짓에서 훨씬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말의 의미는 나중에 잊히지만 그 말투에서 느낀 감정은 무의식에 깊이 저장되어 관계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지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말투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까요? 그 이유는 말투가 곧 존중과 배려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나에게 날카로운 어조로 말한다는 건 단순히 의견 차이를 넘어서 내 감정을 존중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반대로 부드러운 말투는 나는 너를 존중하고 함께 문제를 풀고 싶다는 신호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때는 화가 나서 그랬을 뿐 말투에 큰 뜻은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미 말투가 남긴 상처는 상대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사과를 하더라도 이미 관계의 온도는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초에 말투가 날카로워지는 순간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이 올라올 때는 바로 말하지 않고 한 박자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화가 난 상태에서 곧바로 내뱉는 말은 대부분 칼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몇 초만 생각한 뒤에 내뱉는 말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표현 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해? 라는 비난조의 말투 대신 나는 그 부분이 조금 힘들게 느껴져처럼 자신의 감정을 담아 말하는 방식입니다. 말의 내용은 같아도 말투와 표현을 바꾸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려고 합니다. 셋째, 대화가 격해질 때는 목소리 톤을 낮추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내는 높은 톤보다는 낮고 차분한 톤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무리 옳아도 말투가 거칠면 관계는 금세 금이 가고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말투를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말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토대이자 다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오랜 친구 사이에서도, 심지어 평생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도 사소한 오해와 다툼은 생기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기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말투에 있습니다. 박순자 씨에게 또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동네 친구와 작은 오해가 생겨 며칠 동안 어색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순자 씨는 이 관계가 이제 끝나는 건 아닐까 하고 속으로 불안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조심스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마음이 급해서 괜히 목소리가 높아졌어. 미안해. 말은 짧았지만 그 말투는 차분하고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씨는 그 순간 가슴 속에 있던 엉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관계는 예전보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투는 갈등을 키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갈등을 풀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과의 말이라도 차갑고 의무적으로 하는 말투는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미안하다니까라는 날카로운 말투는 사과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상대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때는 많이 예민했어. 미안해라는 부드러운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열게 하고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환점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말투가 평온할 경우 뇌에서 방어 모드가 줄어들고 상대의 말을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합니다. 즉,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논리적인 설명보다도 따뜻한 말투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갈등을 풀어내는 말투는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탓하기. 방식으로 말하기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했어? 대신 내가 그때 좀 힘들게 느껴졌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감정을 설명하는 방식은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진심 어린 사과를 따뜻한 어조로 전하기입니다. 사과는 단순히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신호입니다. 따라서 사과의 말투는 진심이 느껴지도록 차분하게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작은 감사 표현을 갈등 속에 섞기입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같은 짧은 말은 대화를 차갑게 만들지 않고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감사 표현이 들어간 말투는 상대에게 그래, 우리가 여전히 좋은 관계구나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을 활용하는 법도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굳이 모든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필요한 말 대신 차분히 들어주는 태도 그리고 짧게 정리된 따뜻한 말투는 때로는 긴 사과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결국 갈등을 푸는 열쇠는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투입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내가 옳다라는 증명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함께할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언제나 말투에서 비롯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젊을 때와 많이 다릅니다. 직장에 다니던 시절에는 업무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났지만 은퇴를 하고 나면 관계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어떤 사람 곁에 머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래 곁에 두게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성격이나 취향, 경제적 배경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말투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점이지요.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볼까요? 은퇴 후 순자 씨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동네 모임이나 문화센터, 교회 소그룹 같은 여러 자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평가할 때 유머가 많은지, 지식이 풍부한지 혹은 취향이 맞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곁에 남는 사람과 멀어지는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남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말투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모임에서 한 분은 특별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대화 내내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말씀 들으니 참 공감이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참 귀한 이야기네요. 이런 한마디가 모임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분 주위에 모였습니다. 반대로 유머 감각이 뛰어나고 말은 재밌지만
말투가 날카로운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곁에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아니지. 내가 보기엔 틀렸어. 에이, 그건 별로야. 이런 말투는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처럼 들려도 반복되면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결국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말투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투가 따뜻한 사람은 곁에 신뢰와 편안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찾게 됩니다. 반대로 말투가 거칠거나 차갑다면 아무리 좋은 성격을 가졌더라도 사람들은 그 곁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말투로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첫째, 인정과 공감의 말투를 생활화하기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맞아요, 이해돼요 같은 간단한 말만 해도 상대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런 말투는 대화를 따뜻하게 이어가고 사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둘째, 작은 감사 표현을 아끼지 않기입니다. 택배 기사님께 고생 많으셨어요. 카페 직원에게 덕분에 좋은 시간 보내요 같은 짧은 한마디가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되게 합니다. 은퇴 이후의 일상에서 이런 따뜻한 말투가 쌓이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게 됩니다. 셋째,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만드는 어조 연습하기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말 속도를 한 박자 천천히 가져가며 웃는 표정을 담아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결국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인상을 만들어 줍니다. 결국 인생에서 오래 곁에 남는 친구와 이웃은 성격이나 취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가 전하는 따뜻함으로 결정됩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의 깊이를 정하고 곁에 남을 사람을 결정짓습니다. 따뜻한 말투를 가진 사람은 인생의 황혼기에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곁에 좋은 사람들이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말투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인상을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갈등을 풀어내기도 하며 결국 곁에 남을 사람들을 결정짓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쯤에서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말투로 살아가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말투에는 민감하지만 정작 자신의 말투에는 둔감합니다. 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나는 원래 말투가 좀 거칠어도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변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마음은 따뜻하다 해도 상대방은 말투를 통해서만 그것을 느낍니다. 결국 내가 어떤 말투를 쓰느냐가 곧 내 곁에 어떤 사람이 남을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됩니다. 박순자 씨도 이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자꾸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요. 나중에서야 알게 된 사실은 순자 씨가 무심코 던진 몇 마디 말투가 후배에게 상처가 되었던 겁니다. 그 나이에 아직 그것도 못했어? 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렸을지는 몰라도 후배는 그 말투에서 비아냥을 느꼈던 것입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말은 그냥 던졌을 뿐인데 내 말투가 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그 이후로 순자 씨는 자신의 말투를 더 의식적으로 바꾸려 노력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내 말투가 결국 내 인생의 친구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투가 따뜻한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말투를 가진 사람은
설령 속마음이 착하다 해도 곁에 남는 사람이 점점 줄어듭니다. 관계는 성격이나 재능보다 오히려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투가 좌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말투를 돌아보고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점검하기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서 오늘 내가 어떤 말투를 사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시 가족에게 불필요하게 날카로운 말투를 쓰지 않았는지, 이웃에게 무심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따뜻한 말투를 습관화하기입니다. 좋은 말투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에서 반복될 때 힘을 발휘합니다. 아침에 가족에게 오늘 하루도 힘내자라는 한마디, 친구에게 내가 있어서 고맙다라는 표현, 이런 따뜻한 말투가 쌓여 내 인생의 인간관계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셋째,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기입니다. 내가 지금 내뱉으려는 말투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지 아니면 불편하게 만들지를 한 번만 더 점검해 보세요. 이 작은 성찰이 말투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결국 말투는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인간관계를 설계하는 나침반입니다. 내가 어떤 말투를 쓰느냐에 따라 내 곁에 어떤 사람들이 남을지가 달라집니다. 따뜻한 말투는 좋은 친구와 이웃을 불러오고, 날카로운 말투는 소중한 관계를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투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해 잠시라도 성찰해 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 곁에는 더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투가 인생의 관계와 친구를 어떻게 결정짓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인상을 남기는 순간에도, 갈등을 겪는 순간에도, 그리고 은퇴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결국 오래 남는 것은 단어가 아니라 말투의 온도였습니다. 말투 하나가 관계를 이어주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의 인연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 오늘 다시금 마음 깊이 새기셨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그냥 좋은 이야기였다 하고 넘기기보다 하나라도 직접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저녁 가족과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함께 있어서 참 고마워라는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또는 내일 아침 동네 이웃을 마주쳤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해 보세요. 작은 차이 같지만 그 따뜻한 말투는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남아 여러분 곁에 오래도록 좋은 사람을 머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말투는 노력해야만 바꿀 수 있는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의식하고 선택하면 당장 달라질 수 있는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말투를 한 번 더 돌아보고 따뜻한 어조로 바꿔보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분명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투를 바꾸면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요. 저는 여러분이 해내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따뜻함과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투로 표현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훨씬 더 따뜻하고 풍성하게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언제나 곁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지혜를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말투가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따뜻함이 내일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